안녕하세요. 백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울산시 미분양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서 같은 걸 잠깐 간략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울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울산시 미분양 통계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2021년 9월달 기준입니다. 총 미분양은 467세대이고요. 지금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죠.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도에 미분양이 좀 많이 있었죠. 이렇게 많이 남아있던 것들이 모두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미분양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모두 다 이제 미분양 분량이 다 소진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량이 이제 467세대다.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중구의 학성동의 동남 하이빌 6차라고 했습니다. 입주 시기가 20년 3월인데 미분양이 2개. 준공후 미분양으로 되겠죠. 준공후 미분양으로 2개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보시면 팔레드 상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었죠. 2013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4개 세대가 아직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더뷰 같은 경우도 14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16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요. 태화강 더뷰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아닌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호수공원 대명 루첸이 3개 호수가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중이고요. 3개 호수가 이제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 수아지오 시티 요거는 아직도 미분양이 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1개. 그 다음에 보시면 동구에 449-6번지 그 다음에 929-7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두 개 다 준공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딘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림명가의 아침 아파트가 되겠네요. 전화동에 있는 정림명가의 아파트. 요 아파트가 되겠네요. 로드뷰도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요 아파트 정림명가의 아침입니다. 요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 있는 걸로 나오네요. 2개 호수, 2개 세대가 미분양으로 나 있습니다. 105세대 중에 2개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요. 방호동에 929-7번지도 볼게요. 방호동 929-7번지 미소지움 아파트네요. 여기도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요렇게 요쪽이죠. 요쪽. 이게 미소지움 아파트인데 요게 이제 미분양이 몇 세대가 있냐면 36세대 미분양이 남아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은 북구로 가겠습니다. 북구 신천동에 140번지 1원에 52세대 미분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준공이 됐는데 신천동 140번지 신천동 140번지는 신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네요. 신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52개 914세대 중에 52세대가 미분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가 914세대 맞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신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미분양이 있지? 52세대에 미분양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의 지안수로가 여기 가장 많죠. 220세대. 요거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했었는데 최근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최근은 아닌데 2017년대 분양을 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양받은 사람들 돈을 다 돌려주고 공사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인근의 부동산 쪽에서 문의해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펜스 쳐져 있고 약간의 토목 공사는 했었는데 현재는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단면에 소술체 2차 소술체 이렇게 해서 이제 39개 8개 준공후 미분양으로 나와 있고요. 최근에 온양읍 발리 523-1번지 여기 23년 8월에 입주고 21년 7월에 분양을 했죠. 119세대 중에 64세대가 미분양으로 잡혀 있는데 요것도 지도를 한번 볼게요. 발리 523-1번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온양발리 한양 립스 더 퍼스트 아파트인데요. 요거 지금 요 자료는 9월 기준이죠. 요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분양 관계자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조직 분양으로 전환한 이후에 요거 다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분양 전환해가지고 다 완판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빠지고 나면 지금 467세대 중에 계산기를 두들겨 볼게요.
64세대를 빼면 403세대. 403세대 중에 다시 지안수로가 220세대를 빼면 183세대가 남아있는 거죠. 왜냐면 지안수로가는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좀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울산시 미분양은 183세대 남아있는 겁니다. 183세대. 183세대면 그래프가 쭉 내려와서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집을 사실 분들은 거의 다 사셨다. 그리고 미분양이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청약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화랑을 띌 거다, 뛰었을 거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도 같이 보겠습니다. 22개 현장의 일반 분양분 9,250세대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만 정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이 있었죠. 조합원 분 빼고 일반 분양한 세대수,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 세대수만 추산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19년도부터 21년 지금 현재까지 22개 현장에 9,250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청약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 위에서부터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19년도 3월에 문수로 두산 이브더 제니스, 그 다음부터 가장 최근에 분양한 센텀파크 엘리네 뜰까지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 공급 세대수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9,250세대. 청약 접수 현황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보이시죠? 시기상으로도 가장 분위기가 뜨거웠었던 시기죠. 여기 이렇게 20년도 하반기 정도에 문수로 대공원 에일리네 뜰 184.64대 1, 그러니까 99세대 모집에 청약 통장이 18,280개가 들어왔습니다. 센트리지는 1655세대에 26,860개가 들어와서 16.22대 1 평균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1순위 마감이 되었고 문수레들도 1순위 마감이 되었죠. 그 다음은 번영도 더샵이 되겠죠. 번영도 샵은 46.81대 1. 그 다음에 조금 위에 보면 여기 번영도 하늘채 센트럴파크가 43.57대 1. 그래서 둘 다 모두 1순위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아시는 게 미분양이 쭉 감소를 하니까 청약시장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입지가 좋고 상품성이 괜찮은 아파트 위주로 청약 통장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 그래서 청약 통장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문수레들 같은 경우는 울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옥동 신정동 일대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현장이다 보니까 높은 경쟁률이 나왔죠. 184.6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19년도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년도에는 그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았죠. 분위기가 그렇게 좋던 시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와서 아는 거지만 이때 이거 사신 분들이 승자가 되는 거죠. 피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걸 사신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청약하고 뭐 줍줍이라든지 그런 거 해서 미분양분 주워 가신 분들이 좀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물론 이분들은 그때 당시 이걸 이제 막 큰 리스크를 안고 사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겠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청약 경쟁률 자체가 19년도에는 확실히 이제 좀 낮았다가 20년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21년도로 넘어오는데 21년도에서는 눈에 띄는 현장이 율동한신 눈에 띄고요. 율동한신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뉴시티 엘리네들 이것도 좀 눈에 띄죠. 1, 2순위 이제 마감이 되고 분양은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3세대 분양이 완판이 되었고, 최근에 2차가 준비를 하고 있죠. 12월 달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 2차 사업 부지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관심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이제 율동한신인데, 율동한신은 이제 공공택지지구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으니까 UCT 쪽하고 조금 분양가 쪽에서 좀 비교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공급되던 시기도 좀 비슷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두 군데 다 분양 완판은 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분양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온양발리 한양립스 더 퍼스트가 이게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119세대 모집에 224세대가 청약해서 1.88대 1, 좀 순위가 좀 낮게 나왔죠. 그래서 좀 미분양이 발생이 되었지만 제가 미분양 통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남아있는 물량까지 다 판매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올해 마지막, 지금 현재까지는 마지막이죠. 왜냐면 이후로는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6월달에 분양을 했었던 번영도 센텀파크
A넷들입니다. 이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울산에서는 첫 번째로 분양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성공에 힘입어서 여러 현장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분양이 조금 더 좀 줄어들면서 청약시장이 좀 하락을 많이 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이 줄어들고 청약시장이 화랑을 띠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 물량도 한번 같이 봐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앞전에 분양했던 미분양이 줄어들고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청약시장으로 몰렸던 것들이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겠죠.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구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별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 막대 그래프상으로 해서 보시면 되니까 확실히 23년도에 많이 몰려 있죠. 적정 수요가 5,600세대인데 23년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3년 동안 공급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3년도에 이 정도 입주 물량은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 공급 물량이 아직 체크가 아직 안 돼요. 올해 많이 분양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얼마큼 분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제가 분양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예상한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 지금 모델하우스 오픈이 눈에 보이는 현장이 저기 뉴시티의 엘리넷들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현장들은 뭐 다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언제 분양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물량은 요때까지 지금 분양된 것까지 해서 12,542세대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23년도에 조금 몰려 있긴 합니다. 23년도에 한 8,000세대.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지웰시티하고 KCC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KCC 2단지까지 하면 요렇게가 동구 물량이죠. 그 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는 요 물량이 중구 물량이 되겠죠. 23년도에.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공급되는 물량이 여기 요거 두 개. 번영너더샵하고 문수레들 요 두 개가 23년도에 공급되는 물량이죠. 북구는 요거 율동한신이죠. 율동한신. 요 충분히 뭐 크게 문제없이 입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실거주 청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전세 물량 별로 안 나오고 다 실입주 하실 것 같아요. 전매 제한이고 해서 다 실입주 하실 것 같고 언양 쪽도 요것도 다 실입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봐줘야 되는 게 문수로 대구온 A넷들도 실입주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실입주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웰시티랑 이쪽에 KCC 스위첸 쪽에 좀 투자자가 좀 많이 들어가서 이쪽에서 전세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동구 같은 경우는 조선경기랑 같이 봐줘야 되니까 조선경기 사이클이 조금 올라오면 충분히 전세 물량도 소화하지 않을까, 전세가도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태에서 전세를 충분히 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죠. 23년도 내년이 22년인데 어차피 23년도에는 공급되는 물량은 이미 딱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앞전에 공급이 많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소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뭐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다 치더라도 그 앞전에 입주가 별로 없고 새 아파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입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는 이제 21년도도 한 달 남았는데 내년에도 보면 22년도에 보면 뭐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민간 매입 현장 쪽에서 조금 멸실되는 주택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그쪽 주택에서 뭐 그 사시는 분들 새 들어 사시는 분들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충분히 발생이 되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물량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연도는 24년도입니다. 24년도. 내년이랑 22년도랑 23년도에 얼만큼 공급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24년도하고 25년도에 입주 물량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 앞전에 있었던 공급 물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23년도에 커버가 되는데 24년, 25년도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커버가 될지 안 될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면밀히 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체적으로 미분양 물량이랑 미분양 물량에 따라서 미분양이 감소한 거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나왔었고 그래서 분양을 많이 했는데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서 만든 이미지를 그냥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